끌림은 순간적이다. 진을 향한 내 감정이 그렇게 일순간에 변할 줄은 정말 몰랐다. 이 극적인 순환을 설명할 마땅한 논리를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아니, 그 일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내 변화를 내가 이렇게 예측하지도 못하고 설명하지도 못하다니 끌림은 불가사의하다. 그녀가 있어서 나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행복할 것이다. 끌림에 관한 명상. 허여경. 상상하지 못했던 이별. 진을 정말 사랑했을까? 서로를 허용하고 난 뒤 숨막히는 긴장감이 이어지던 시간이 지나갔다. 남은 감정은 영혼 속에 묻혀야 했다. 그리고 난 고독하고 홀가분한 혼자의 삶으로 돌아오는 쉬운 길을 선택했다. 모든 것이 한낮의 꿈이고 장난 같았다. 사랑은 집착으로 기결됐다. 놓아주지 않으려고 압박을 해도 지는 끝까지 냉정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랑은 분노로 변하면서 나 자신을 순식간에 파렴치한으로 만들었다. 이별은 슬프고 구차했다. 진의 복잡 미묘한 이별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다. 이미 떠나버린 그녀를 잡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잡고 싶다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그녀가 없는 며칠 동안 잠들지 못하는 뜬 눈으로 하얗게 밤을 지새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천국 같은 그녀였다. 진을 다시 갖기 위해선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간을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전보다 더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었다. 우리가 나눈 수만 가지 이야기들이 모두 물거품처럼 날아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지금의 진은 무작정 나를 좋아해 주던 예전의 사람이 아니다. 진을 다시 보게 된다면 무슨 말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가 말한 이별의 이유는 공허했다. 그냥 싫어서 라고 했다. 그냥이라는 두 음절은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무서운 이별의 단어였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진의 냉정한 이별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이 서서히 나의 빈자리를 느낄 것이라 생각을 했다. 틀림없이 함께 보낸 추억들이 조금씩 떠오를 테니까. 진심을 담은 메시지를 진에게 보냈다. 우리 그동안 잘 만나왔잖아. 나를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많이 노력해줬으니까 이제 내가 노력할게. 정말 깊이 생각했어. 진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날 버리지 마. 제발.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아무 때나 오면 돼. 기다릴게. 가질 수 없는 것일수록 더욱 갈망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일까? 인간이란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누군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존재다. 사랑은 방해와 장애물이 있을수록 더 끌리도록 하는 힘이 있다. 그녀가 묵묵부답인데 계속 구차하게 매달린다면 진에게 나는 공포의 대상이 될 일이었다. 이별을 결심한 그녀에게 자유를 주어야 했다. 보고 싶은 마음은 잠시 내려놓기로 작정했다. 진이 나를 보고 웃었다. 그녀의 웃는 모습에 반했다고 할까? 소울메이트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숙명적 짝꿍은 있을까? 영혼의 동반자, 어떤 말로도 대신하기 어려운 운명적인 상대를 소울메이트라고 하던데, 운명의 사람, 삶을 함께하고 싶은 동반자, 천생연분. 내 의식을 가득 채운 단어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인연이라는 연결고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인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은 운명적인 의미의 말이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가벼운 만남일지라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놀라울 정도로 기적적이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미세한 기적의 연속이지 않을까. 우연한 찰나와 순간이 모여서 영원히 되는 것처럼. 첫 만남에서는 사람들의 옷 매무새와 들고 있는 가방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분위기를 보며 친해져야 할지 거리를 두어야 할지부터 정했다. 얼굴과 차림새를 보고 빈부를 가늠해 보기도 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인가 못난 사람인가 구분짓고 적당히 무시하거나 적당히 몸을 낮추고 살았다. 익숙한 것들에 오랜 시간 젖어 있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삶이었다. 결혼한 짝을 만났을 때 그런 기분이 드는 걸까?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구나 라는 확신마저 들었다. 유난히 예쁜 진의 얼굴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다. 그러나 남녀의 만남이 결혼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었다. 같은 기차를 타고 옆자리에 앉아서 동행하게 된 진과 우연히 주고받은 이야기가 사랑의 감정을 싹트게 한 것일까? 그녀와의 운명적 만남이 무량한 가능성의 나래를 떨치게 했다. 그리고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연인을 상상하도록 만들었다. 눈부시게 환한 햇살과 함께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는 진의 실루엣은 꿈꾸는 소녀 같았다. 그녀의 맑은 눈과 청아한 미소에 친밀함 이상의 감정이 솟구쳤다. 진의 모습이 잔상으로 남아서 오래도록 나를 이끌었다. 짧은 만남 속에서 싹튼 사랑의 감정을 확신하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사랑의 두 얼굴. 사랑이라는 달콤함에 모든 걸 바치고 난 후 텅 빈 내 모습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알맹이가 사라진 다음에 남은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껍데기뿐인 몸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랑도 없고 껍데기뿐인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몸도 없는 허전함이었다. 원래대로 돌아갈 자신조차 남아있지 않다. 그 사랑도 처음에는 위대하고 아름다웠다.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랑을 한 건가? 사랑은 언제나 유효기간이 있는 것일까? 끝없는 상념은 갈증을 불러왔다.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상쾌한 칵테일이 생각났다. 즐겨 마시는 위스키에 콜라를 섞어서 시원하게 들이켰다. 칵테일의 풍미와 향이 달콤하게 입안을 감돌았다. 목 넘김이 상쾌하니 마음에까지 청량감이 닿았다. 혼자서 고독하게 술을 마시는 밤에 떠올리는 사랑의 달콤함이란 어쩌면 모순된 이중적 감정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처음 겪는 감정이었다. 사랑은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 가질 수 없는 것일수록 갈망하는 인간의 속성과 닿아 있다는 건 분명하다. 사랑은 대상을 구속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변질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질투와 증오, 소유와 배신이 함께 존재한다. 각자가 만드는 사랑의 모양은 마음 안에서 새롭게 창조될 뿐이다. 선과 악으로, 때로는 추함과 아름다움으로 물드는 것이다. 사랑은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둘은 언제나 함께 있다. 문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거울 속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건
드문 일이었다. 내 안에는 3살 아이와 20살 청춘이 함께 있다. 35 남자. 나는 내가 거쳐온 시간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다. 내 안에 사는 또 다른 존재는 불현듯이 어린아이가 되었다가 성숙한 어른이 되기도 한다. 그동안 거울을 보는 일이 불편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외면해온 내가 어색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마음을 닫고 있는 나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바라본 거울 속 내 모습이 순수한 어린아이 같았다. 거울 속에 내가 마음에 들었다.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는 그날 내 모습은 사뭇 근사해 보였다. 며칠째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신경이 가시처럼 뾰족하게 일어나 뒷덜미를 뻣뻣하게 했다. 마음의 허기 때문일까?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음식이 먹고 싶어졌다. 기억에 남은 요리들이 머릿속을 떠돌아다녔다. 진과 함께 먹었던 음식들이 생각났다. 스위스의 밤, 테라스가 있는 레스토랑에서 황홀한 맛의 레드와인과 곁들인 스테이크가 떠올랐다. 함께 먹은 마카롱과 호안기엠 호수 근처 에센스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소고기 쌀국수와 바나나 잎으로 감싸서 구운 생선과 맥주가 생각났다. 우연히 먹었던 버거 맛도 기억났다. 버거를 베어 물자 입안 가득 뜨거운 육즙이 손가락을 타고 흘렀었다. 처음 경험한 강렬한 맛이었다. 그녀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아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기뻤었다. 기억을 자꾸만 거슬러 올라갔다. 음식 맛이 그리운 건지 사람이 그리운 건지 헷갈렸다. 어느새 시간은 훌쩍 지나갔다. 지금의 나는 사랑을 잃고 좌절하는 겁쟁이다. 인연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너저분한 인간이 되었다. 떠나는 누군가를 잡기 위해 너무 오래 매달리다 보니 집착은 더욱 강해졌다. 그녀를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붙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오기가 발동했을 뿐이다.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다시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했다. 이제는 가질 수 없다는 절망이 분노를 불렀다. 사랑의 환영이 사라진 자리에 상처투성이 마음과 아침의 민얼굴이 드러났다. 내 안에서 사랑이란 오랫동안 낭만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던 사랑이 민낯을 드러내고 드디어 내 삶을 위협했다. 때로는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고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기도 했다. 사랑에 빠졌으면서도 사랑의 실체를 아는 게 두려웠다. 봄날 같은 사랑의 시간이 지나고 한때 눈에 씌었던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상대방을 밀어냈다. 서로 다른 극끼리 끌어당겨 하나가 되었다가 같은 극으로 바뀌면 상극으로 변해 밀어내려는 자석처럼 아무리 갈라놓아도 서로 다른 극끼리는 어울린다. 그러다가 일순간 같은 극이 되어버리면 서로를 밀어내기 바쁘게 된다. 동전의 양면은 서로 반대가 아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동전이다. 사랑의 문법 안에서는 어떤 것도 극에 도달하면 꼭 거꾸로 변한다. 음이 극에 달하면 마치 양과 같이 되고 양이 극에 달하면 음과 같이 된다.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 없지만 빛이 너무 많으면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이치와 다르지 않다. 넘치는 빛은 결국 완전한 어둠과 다르지 않다. 음과 양의 조화, 빛과 어둠, 그리고 행복과 불행,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누구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없는 평탄한 삶을 원하지만 모두가 굴곡진 삶을 경험한다. 적절한 빛과 어둠의 조화는 자연의 섭리일 것이다.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간 시간과 눈 깜짝할 사이 사라져간 추억들이 생각의 깊은 웅덩이에 차곡차곡 쌓였다. 벗어나려는 노력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사랑으로 활짝 핀 봄날 같은 한때가 바람같이 지나갔다. 순간들을 그리움 안에 영원히 남겨놓고 싶었다. 지나가고 남아있는 씁쓸한 미련을 떨쳐버리려고 혼자서 애를 썼다. 억겁의 세월 속에 맺고 끊긴 찰나의 인연들과 영원히 남을 순간들을 깊이 파인 웅덩이에 묻어놓고 생각의 삽질로 메우려고 몸부림쳤다. 방황, 또 방황. 진을 놓아주라는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나를 우울하게 했다.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고 답답한 집을 떠나 무작정 기차를 탔다. 스스로 위로받을 무엇인가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세상의 시계가 멈춰버린 듯 정적이 흘렀다. 사랑이 남긴 무수한 그리움, 짙은 고독이 밀려들었다.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도 뛰고 있는 내 심장은 여전히 뜨거웠다. 보고 싶은 충동이 길고 오래도록 나를 아프게 할 것이었다. 마음 깊숙이 한숨과 체념이 뒤엉켜 있었다. 손끝으로 빠져나갈 것 같은 사랑의 실체가 다시 움켜쥐려는 의지는 아직 남아있었다. 열차의 유리창 밖으로 풍경들이 찰나의 시간을 찍으며 스쳐 지나갔다. 의자에 몸을 맡기고 가만히 두 눈을 감았다. 조금씩 희미해져가는 진을 기억하고 소환하기 위해 눈을 감은 것인지도 몰랐다. 진의 존재는 어둠 속에서 오히려 선명하게 떠올랐다. 안고 싶고 만지고 싶은 욕망과 기억하고 싶고 기억되고 싶다는 충동이 솟구쳤다. 그리고 나는 깊은 상념의 바닷속을 일렁이며 파도에 몸을 맡기고 유영하듯 나아갔다. 잊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꿈의 세계로 향하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사랑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모험가도 같았다. 꿈결처럼 아름답지만 붙잡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한밤중에 내리는 눈처럼 한없이 포근하지만 손에 닿으면 사르륵 녹아버릴 것 같은 감각의 왜곡이었다. 사랑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내면의 소요는 어지러울 망정 그 이름은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두려움도 언젠가는 지워지는 것이었고 사랑의 기억조차 사라지는 것이었다. 결국은 그 자리가 텅 비어버리게 되는 것이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초조와 불안이 덮쳤다. 망각이 다가와 익숙한 벗처럼 나를 잠식한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의식과 망각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의식을 가누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의식을 놓쳐버리는 순간 나는 호련히 사라졌다. 내 몸을 차지한 망각이 눈을 떴다. 우중충한 하늘은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몰려왔다. 해파리의 촉수를 연상시키는 사악한 줄기가 나의 온몸을 파고들어 미친 듯이 찰랑거리며 나를 흔들었다. 불가사의한 신비스러운 항아리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깊은 바닷속을 헤엄쳐 들어가 쇠사슬에 묶인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펑 소리와 함께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눈과 귀를 가리고 어둠에 갇힌 나는 암막을 걷고 상자 밖으로 나와 맞이할 밝은 빛을 갈망했다. 이미지의 조각들이 부유했다.
조각난 퍼즐을 맞추어 가듯 그 안에서 꿈을 꾸었다. 깨고 나면 눈물이 날 것 같은 꿈이었다. 이것은 슬픈 꿈인가? 아니면 무의식 속 자아의 교감인가? 인간의 의식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어설펐다. 의식보다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공간에서 작용을 믿는 것이 간절할 때가 있다. 의식을 지배하는 무의식이 가볍게 지나쳐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문득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열차에서 내렸다. 무작정 걸어갔다. 투명하고 푸른 바다가 눈에 들어왔다. 바다 끝에 맞닿아 있는 하늘은 바다의 푸른빛과 닮아 있었다. 마치 바다와 하늘이 서로 속을 훤히 보여주듯 투명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오로지 사람의 마음속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을 걷고 또 걸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겨울바다의 파도가 역동적으로 느껴졌다. 마음이 한결 청량해지고 가벼워졌을 때 바닷가 주위로 줄지어 있는 카페들이 눈에 들어왔다. 지친 몸과 마음을 녹일 시간이 필요했다. 발길을 따라서 마음 끌리는 곳으로 들어갔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은은한 커피 향이 코끝에 와닿았고 흘러나오는 음악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 소리가 묻어들어오고 애써 마음먹은 아픔을 사정없이 건드렸다. 가슴 깊숙이 우겨 넣었던 상처가 흔들렸다. 그리움이 훅 밀려들었다. 인연의 끈을 놓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나를 자극했다. 남아있는 감정을 떼어내고 싶은데 오히려 느껴온 감정을 솟구치게 했다. 심장이 뛰었다. 휘청거리는 내 마음을 음악에 맡겨보기로 했다. 소녀야, 만약에 네가 없다면 네가 사랑받으며 누군가 항상 곁에 있다는 황홀을 어찌 알겠니? 소녀야, 만약 네가 없다면 밤의 정적을 관통하는 나의 꿈속에서 너를 창조해내고 너는 날아올라 꿈을 이루기 위해 의식을 기념할 거야. 바다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음악과 은은한 커피 향과 바다 경치를 즐기고 싶었다. 햇볕이 강렬하게 눈에 들어왔다. 잠시 눈이 멀게 된 것처럼 내 사랑도 그렇게 왔었다. 진이 처음 내 눈에 들어온 순간 갑자기 세상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 내 삶에는 온통 그녀가 전부였었다. 내 얼굴 가득 미소가 번졌다. 미소의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건 정말이지 아무 이유 없이 내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온화한 미소였다. 진을 보는 순간 나의 일상은 순식간에 달라졌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과 머릿속에 남아도는 그 강력한 끌림은 무엇이었을까? 진을 처음 만났을 때 마음 한가운데 푸릇한 싹이 돋은 순간부터 눈이 저절로 향했다. 진에게 말을 붙여볼까 고민하는 일부터 데이트를 하자고 말을 꺼내기까지 망설임은 수십 번 제자리 걸음을 했다.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나는 자신감도 없었다.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사랑하는 일이 두려웠다. 시작부터 갈등의 연속이었다. 내 마음을 드러낼까, 숨길까? 인사를 하면 그녀가 받아줄까? 거절할까? 두근대는 내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주저하는 내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맑았다. 진에게 로맨틱하게 다가갔다. 나를 어필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표현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는 바람의 음성을 들었다. 드디어 나는 망설임의 그물을 뚫고 나갔다. 진에게 당당하게 말했다. 살다 보면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이요. 미소로 화답하는 그녀에게 더욱 집중했다. 소울메이트란 말이 있잖아요. 영혼까지 통한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것 같은 행운이 저에게 온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당신과 하나의 영혼이었을 것 같은 익숙함이 느껴져요. 우린 같은 운명이고 하나였을지도 몰라요. 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당신이 나의 반쪽 영혼이라는 말인가요? 서로 다른 영혼이지만 이미 짝지어진 영혼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계시록에는 부부의 명부라는 것이 존재하고 사랑을 할 짝꿍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숙명적 짝꿍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고 진정한 사랑을 평생 못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쩌면 너무 멀리 있어서 마주치지조차 못하고 현생에서 못 만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생을 거듭하며 숙명적 짝꿍을 찾는 탐험을 한다는 겁니다. 나의 말에 진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영혼이 존재하는지 진짜 환생이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볼 수 없고 증명하기 어려우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게 우리네 삶 아니었던가요? 나는 남녀 사이의 운명적 만남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이랄까, 드러나지 않고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환생은 절대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환생이 존재한다고 봐요. 환생은 끝이 아닌 연결을 의미하죠. 환생은 사람의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저물주가 남자의 몸에서 갈비뼈를 꺼내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은 있어요. 반쪽과 반쪽이 만나 온전한 한쪽을 완성하는 겁니다. 남자는 비바람 속에서 짐승의 발소리에 집중해야 사냥에 성공할 수 있었죠. 여자는 남자와 정반대로 사소한 일 모두를 알아야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요. 남자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냥꾼이었고 여자는 모두를 알아야 하는 파수꾼으로 살아왔다고 하더군요. 이야기가 겉돌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전생과 현생은 서로 연결되어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지금 내 옆의 사람들은 나와 어떻게 인연이 닿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어 그러니 지금 이승에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니까요. 사뭇 진지한 모습으로 내 이야기에 집중하던 진이 말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환생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이 있어요. 만남은 우연이 없어요. 흔히 인연이라고 말하죠. 인과 연애 관계는 억겹의 세월 동안 쌓인 결과물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크게 느껴지시는군요. 진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내가 말했다. 미래의 연인이 될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될 운명의 일치를 비유해 볼게요. 하루 중 수많은 출국 시간대에서 같은 날짜와 같은 시간에 항공편을 선택할 확률이 일치해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끼네 수백 개의 좌석 중 딱 붙어있는 두 좌석을 선택할 확률과
남녀가 서로 호감을 느끼고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인데 그것까지도 모두 일치한 결과가 운명이 되는 거지요. 보통이 아니시네요. 말씀이 이렇게 섹시하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진은 나와 말을 섞는 일이 살을 섞는 것보다 더 강력한 짜릿함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나의 말에 진이 관심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무척 기뻤다. 툭 던진 말에 진은 톡 하고 받아준 셈이었다. 대화를 나눌수록 즐거움이 무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했다. 내 말이 억지스럽지 않고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다고 했다. 나에게 그런 경험은 흔하지 않았다. 대화에 물꼬를 트고 급속히 친밀함을 가지게 되었다. 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불현듯이 에피소드가 떠올라서 피식하고 웃음이 났다. 그녀와 사귄 뒤 처음으로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된 날이었다. 바쁘게 돌아가는 날들을 잊고 진과 여행을 떠났다. 잔잔한 바다와 소나무로 어우러진 게스트 하우스에서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술의 힘을 빌려 담배 한 개비를 꺼내면서 툭 말했다. 한 번만 주라, 진아. 신의 뜻을 거부할 만큼 힘이 세지 않아요. 진이 웃으며 말했다. 진의 웃음은 전염이 되었고 나도 함께 큰 소리로 따라 웃었다. 한동안 그 순간이 떠올라 웃음이 났다. 리조트나 호텔보다 낭만이 있는 첫날 밤을 보냈다. 사랑은 시작되었고 친구들은 그런 내 모습을 용감하다며 부러워했다. 사랑이 남긴 것들. 카페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소란스러워졌다. 커피 내리는 소리, 오고 가는 사람들의 말소리와 낮은 재채기, 흘러나오는 음악, 옆 테이블에 앉은 연인의 기득거리는 소리. 그 속에 내가 있었다. 나 자신에게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천천히 소음을 차단하고 호흡을 정돈했다.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는 아닐지라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아는 일, 그것이 나를 둘러싼 세계와 소통하는 길이었다. 삶의 퍼즐을 맞추는 것을 단념하고 아무것도 해석하지 않고 다만 나에게 다가온 진실을 경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와 다르고 내일과도 다른 현재일 뿐인 나를 향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사랑이 지나간 후 남은 것은 허무한 뿐이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실체에 대한 허망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란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다. 믿음은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실의 적이라던 니체의 말처럼 진실의 가장 위험한 적은 무조건적인 믿음일지도 모른다. 믿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모습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면 나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영향력을 가진 것이기도 하다. 잘못된 믿음은 자꾸만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한다. 사랑이 떠나간 빈 공간에 나무의 나이테처럼 새로운 경험이 흔적으로 남았다. 고단한 하룻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밤, 전자시계의 숫자가 흐릿해지도록 밀려오는 피곤함에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 날 커튼을 올린 창문 사이로 12월의 아침 햇빛이 먼지 낀 빗줄기가 되어 쏟아졌다. 꽃이 되고 나비가 되는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물결의 움직임도 없고 제법 평화로운 날이었다. 물 위에서 검둥오리가 동행하는 모습이 잘 어울리는 남녀 한 쌍 같았다. 버드나무가 물에 잠겨있는 모습은 신비스러움을 연출했다.
자유로운 영혼 같은 버드나무 위에 한 쌍의 검둥오리가 올라앉아 휴식을 취했다. 잔잔한 호수를 점령한 검둥오리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호수 위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다. 시작이 좋은 만남보다 끝이 아름다운 만남이 참 좋은 관계라고 했다. 사람은 언제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배웠지만 반드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함께 살아가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진, 그녀와의 사랑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서너 번씩 함께 보냈다. 그리고 겨울이 다시 왔을 때 진은 내 곁을 떠났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폭풍이 몰아쳤고 돌덩이처럼 무거운 마음을 매일 확인했었다. 놓고 싶지 않았던 그녀를 겨울 햇살 아래 살포시 내려놓았다. 눈앞에 보이는 뭔가 하나에 집중하는 동안 대상이 점차 세밀해질수록 흥미진진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눈빛과 작은 동작 하나까지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도 했다. 심지어는 작은 돌멩이에서 우주를 보려고 노력했다. 세상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공부를 한 것 같았다. 산봉우리 위에 홀로 서 있는 소나무가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고 주변 환경과 멋들어지게 어울리면서 운치를 더해주는 풍경으로 다가왔다. 눈의 옆을 가린 경주마처럼 직진하며 앞만 보고 달려나가던 한때의 내 모습과 소나무의 이미지가 대조를 이루었다. 그 누구도 내게 서두르라고 재촉하지 않는데도 나는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쉼없이 구르고 달렸다. 뒤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뛰어왔고 고개를 들면 보이는 하늘조차 볼 시간도 없이 뭔가에 얽매여 살았다. 하늘이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코너를 만나 갑자기 벽에 부딪히면서 넘어지고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심장의 고동 소리를 절실하게 느끼고 깨닫는 시간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지극히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누군가의 시선과 손길이 제공하는 따뜻한 공감의 마음이 흔들렸다. 목적지향적인 자세를 낮추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인정한다. 과거를 부인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업그레이드된 나를 존중해야만 할 것이다. 또 다른 끌림의 기적. 뮤지컬 홍보 현수막 설치는 매번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듯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일이다. 공연기획과 홍보 담당자로서 나는 연극 늪의 여주인공 H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을 본 순간 낯설지 않은 끌림을 느꼈다. H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또 보았다. 묘한 이끌림 속에 자꾸만 빠져들었다. 급속하게 빠져드는 나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끌림은 순환인지도 모른다. 본능적인 이끌림을 막아서는 일은 속절없는 짓일 것이다. 우연한 끌림은 변덕스럽다. 누군가가 나를 배려해주고 친절하게 해주는 순간에 쉽게 일어난다. 그러나 조금 더 잘해주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곧바로 호감이 생기고 이윽고 다시 그에게 끌리게 된다. 그게 인간이란 동물의 본성이라면 우리는 참 변덕스러운 존재다. 음식이 맛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배가 고파서 맛있는 것과 내 입맛에 맞아서 맛있는 것은 달랐다. 끌림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않으려면 내 안에 내가
사랑에 허기질 정도로 공허한 상태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맞다. 상대방이 나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아닌지는 지금 나의 상태와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우연한 기쁨의 핵심은 내가 바라는 이유가 있어서 나를 즐겁게 해주지만 굳이 내가 아니어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모든 끌림을 사랑이라고 말하긴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끌림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변하고 떠돌게 한다. 마치 천연이 내렸을 때처럼 기쁨을 주고 곧 사라져버린다. 끌림은 순환이지만 사랑은 필연적이다. 사랑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지만 끌림은 꼭 그렇지는 않다. H의 얼굴에서 내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내 안에 잠자던 나의 이상과 맞닿아 있었다. 이상형이란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고 그렇게 되고 싶은 내 모습이기도 했다. 인간관계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참이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진리는 변하지 않았다. H를 직접 보고 싶어졌다. 연극 무대는 민규와 희수 부부가 운영하는 장미 여관에 형사 규범이 재력가를 살해하고 40억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희수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민규를 설득해 규범을 죽이자고 제안한다. 세 사람 중 한 사람을 죽이고 40억 원을 차지하려는 긴장감과 위기감이 펼쳐졌다.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 연극이 끝난 후 뒤풀이 자리에서 H와 만났다. 연극을 보고 나서 자연스럽게 H에게 말을 걸었다. 여주인공 희수 역할이 인상적이었어요. 입체감 돋보이는 무대와 긴장감을 살리는 음악이 생동감 있었네요. 오랜만에 좋은 공연 보게 되어서 정말 좋았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소가 예쁜 H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고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식사하면서 술도 마셨다. 분위기는 편안했다. 나는 H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H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이런저런 공상을 하다가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쳐버렸다.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 역에서 내린 나는 방향을 찾지 못했다. 넋이 나간 모습으로 헤맸다. 한참을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또다시 무의식이 다가와 익숙한 벗처럼 나를 잠식했다.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다가갈 용기가 생길 수 있을까? 끌림의 힘을 견디기 힘든 나날들이 소리 없이 지나갔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갔다. 온몸 가득 심장 소리가 요란했다. 사무치게 H가 그리워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뭔가 홀린 것 같았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이유라도 좀 알고 싶었다. H를 만난 후 대중가요의 가사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침묵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욕망으로 타오르는 내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언제쯤이면 사랑이란 늪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홀가분해질 수 있을까? 범민 속에서도 나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충만한 기쁨을 맛보았다. 사랑의 감정은 고통이기도 하지만 축복이었다. 사랑은 단비처럼 내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촉촉하게 적셔주었다.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겨라. 그녀가 있어서 나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행복할 것이다. 간밤에 짙은 회색 하늘에서 굵은 눈이 내렸다. 진의 모습이 비로소 희미해져 갔다.